요렇게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동그랗게 앉으면 그래, 이게 딱 좋겠다.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저기 매트도 있으니까 매트 깔고 앉으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철수입니다. 오늘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소모임에서. 소모임이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소규모로 활동하는 운동 모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건데, 소모임 단체 홍보 좀 해줘, 빨리. 네. PR 기회 딱 줄게, 지금. 어디로 지금 뭐 문의하면 이렇게 운동에 열정 넘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 그룹에 들어오시면 이제 헬스 하나는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다 같이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해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에 검색하시면 돼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되게 성실하고 참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주최하에 또 저까지 섭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소모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전문 기관뿐만 아니라 또 전문 프로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운동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피트니스 문화나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따로 이제 세미나라고 하면은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해요. 왜냐면은 다들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교육 자료대로 가버리면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당장 이 운동이 적합한 단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초보적인 운동을 풀었지만은 우리가 배운 건 그 초보 단계를 넘어선 이 단계였는데 이거보다 너무 아주 이제 이론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내가 오늘 정말 이 사람을 다시는 언제 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사람 만난 김에 아주 그냥 본전을 뽑고 가자, 그냥 뽕을 뽑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가려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긁어주는 역할. 오늘 주제가 어떤 거죠? 일단 메인 어깨 운동하고요. 그럼 첫 시간은 어깨 운동. 두 번째는 이제 개개인의 질의응답으로. 누가 한번 체킹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민소매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여성분들은 의상 지금 만점. 남자들 이거 왜 다 가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노출을 한 상태에서 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예요? 몸을 만드는 운동이 다른 스포츠들하고는 다르게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편해요. 거울 하나랑 나 혼자만 있으면 돼요. 그럼 혼자서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과 내 자신 하나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의 구애만 받지 않으면 정말 속옷만 입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집에서는 다 빨개 벗고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어깨 운동, 그럼 프레스 먼저 해볼까요? 이거를 봐야지 내 몸도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한 개 더 하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자, 덤벨 각도 팔꿈치보다 살짝 뒤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밀어볼게요. 그대로 밀고, 자, 그대로 어깨선 따라. 이 덤벨 안쪽이 어깨선 따라 들어오면 돼요. 안쪽이. 이 덤벨 안쪽 라인이 어깨선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고 그대로 밀을게요. 자, 내릴 때 마찬가지 이 쪼개짐이 보였다. 그럼 바로 이 전면을 들어주면 돼요. 자, 다시 내릴 때 이 쪼개짐이 생겼다. 그럼 바로 들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깊게 내리게 되면 전면이 스트레칭 되면서 올라와 버려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항상 인중까지만 내리려고 하되 인중도 너무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자, 이마에서 다시 올리셔도 돼요. 이 습관을 먼저 들이세요. 무게를 치면서 풀가동을 한다는 건 밑에서 쉬는 거예요. 계속 그 과부하를 유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깨 앞쪽을 했던 거죠. 어깨 이 끝을 들어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를 들어야 되고, 자, 쪼개짐과 동시에 들고, 자, 내렸을 때 팔꿈치와 어깨가 수평이 된 상태. 자, 여기서 한 15도만 내리면 여기가 바로 쪼개져요. 이때 다시 들어 올리면 돼요. 네. 수평에서 15도만 내리고 끝까지 내릴 필요 없어요. 네. 자, 프레스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여성분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깨에 대한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핑크 덤벨로 가동 범위가 커가지고 이렇게 홀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하면 네. 여기만 아프고 여기는 안 아프고 약간 한쪽만 그러면 가볍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한쪽에 아프다라는 건 뭐겠어요? 한쪽은 강해서 버텨주지만 한쪽은 약해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했을 때 어때요? 가볍게 하면은 내가 강한 쪽은 기다려주고 약한 쪽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무겁게 해버리면 어때요? 강한 쪽이 다 들어버리고 약한 쪽은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더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거죠. 가볍게 함으로써 강한 쪽은 기다려주게 하고 약한 쪽이 발달되게 해주면서 양측성을 유도를 해야 돼요. 계속.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업. 자, 보이면 여성분들이 이제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팔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홀을 그려버리잖아요. 홀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 덤벨 끝선이 어깨선 따라 그대로 내려오게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업. 하나, 그렇지. 다 올릴 필요도 없어요. 둘, 그렇죠. 셋,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넷, 다섯. 지금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대신에 팔꿈치가 조금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덤벨 살짝 뒤로. 그렇죠. 여섯, 일곱. 자, 천천히 20개만 해도 이 가벼운 중량인데 힘들어요. 자, 올라갈 때 1초, 내려올 때 2초. 그러니까 2대1의 비율을 두시면 돼요. 올라갈 땐 빵, 천천히 밀고, 통제 걸고, 수축하고, 통제 걸고. 사실 같은 중량, 같은 운동이라 하더라도요, 이 리듬만 유지해도 운동이 효과가 2배 이상이 돼요. 이 리듬감을 항상 가지려고 해야 돼요. 수축할 땐 빵, 그리고 통제 걸면서 다시 빵, 통제 걸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세트로 가시는데 휴식이라는 건 뭐예요? 휴식. 세트 사이의 휴식. 물 마시는 거. 또 뭐 핸드폰 보는 거. 또 스트레칭, 카톡 보내고. 뭐. 휴식 시간이라는 거는 다음 세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헬스장 가면 그 헬창들 많잖아요. 막 갑자기 시간제 가지고 막 초시계 돌려놓고 막 뭐 기록하고. 그게 제일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틀려요. 내가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을 30초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초시계 돌려놓고 30초 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날은 내가 10초 만에 회복이 돼버려.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덤벨 프레스를 끝냈죠. 제가 봤을 땐 바로 2세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세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대로 하라 해서 꼭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느낌을 못 잡았다. 휴식 시간을 줄여보거나 아까처럼 통제 시간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운동의 빈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무게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세트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휴식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대입했을 때 자기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무조건 무게가 답이 아니라 나는 가볍게 해서 더 휴식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더 늘려보자. 아니다, 세트 수를 더 늘려보자. 이거를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파트너 운동 많이 하잖아요. 둘씩, 셋씩 짝지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나는 회복이 안 되는데 얘 끝났어. 벌써 내 차례야.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얘가 힘들면은 보조도 해주고 파트너 운동은 그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게 덤벨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도 똑같아요. 다만 밀리터리 프레스는 더 주의해야 돼요. 더 많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기가 편하거든요. 내려올 때는 항상 이 인중 위에서 끝내려고 그래야 돼요. 인중 위에서 내려오는 지점을 손의 지점을요. 그리고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바를 잡았을 때 귀 끝에서 바가 보이면 바로 올려야 돼요. 자, 내렸을 때 거울로 보고 할 때 귀 끝에서 바가 보이면 바로 올리시면 돼요. 다만 무게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프레스는 그렇게 큰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레터럴, 뭐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뭐 벤트 오버 레이즈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종류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잡는 게 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레이즈 종류. 프레스는 대충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네.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승모가 같이 딸려온다, 개입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요령껏 그걸 피하는 것보다는 승모의 개입을 오히려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끝까지 올리면 승모가 당연히 올라가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멀리 빼버리면 된다 이거죠. 멀리 승모가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 올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돼요. 대신에 올릴 때 그립의 힘을 강하게 주고 하면은 이 안에가 쭉 파여요.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승모와 이 측면, 측후면의 사이를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들어볼게요. 자, 쭉 들어볼게요. 자,
자, 멈추지 말고 멀리 던져버려요. 쭉. 그렇죠. 멀리 던지는데, 자, 잘리잖아요, 지금 잘리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높이 들어볼게요. 높이 들으면 승모가 같이 올라오죠. 자, 여기가 개입이 안 되려면 멀리 던지는데, 던질 때, 자, 살짝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들었다가 내밀고, 들었다가 내밀고, 들었다가 올릴 때만 여기로만 들어주게끔 살짝 기대면서 뒤로. 그리고 내려갈 땐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새끼손가락 더 세게 쥐어보세요. 손가락 세게 잡아볼게요. 그렇죠. 세게 잡아서. 내가 굳이 롤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가주면 돼요. 여기로 밀어버려. 이 조면으로 밀으려겠죠. 위로 가지 말고 옆으로 더 빼버려요. 더 강하게, 더 힘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근데 무겁게 되면은 이게 안 되고 요렇게 돼버려요. 무조건. 가볍게 하면 이게 가능해요.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여기를 축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게가 들면은 여기가 축이 안 되고 중력에 의해서 수직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빠지는 게 없어요. 이걸 먼저 잡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밖으로 세게 치는 거. 아마 이거 한 30개씩 4세트만 해도 바뀔 거예요, 몸이. 반동을 쓰면서 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최대한 반동을 줄이면서. 반동은 없애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프리처라는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동작이냐면, 반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은 동작을 아예 가슴을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을 여기서 요 정도는 괜찮아요. 가슴만 들어주는 거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프리웨이트로 할 때는 거의 올라와 버리죠, 몸이. 이 반동이나 아니면 무릎을. 그리고 그 반동까지 갈 단계의 중량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 오케이.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면을 밖으로 빼는 느낌 모르면 어때요? 손목을 꺾으라 했죠? 손목을 꺾는데 엄지손을 밖으로 빼버리세요. 오케이. 자, 더 멀리 보내요. 손등을 쭉 멀리 빼버려요. 네. 이 가동 범위가 완성이 돼야지 무게를 늘리면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기가 당기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스트랩을 안 차서 손.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랩을 착용하라는 거죠. 네, 한번 만져보세요, 끝에를. 네, 됐어. 오, 깎였어. 여기로 가야 돼. 더 멀리. 그리고 주먹 꽉 쥐고. 그래서 보조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체킹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모른다, 등이든 뭐든 이렇게 손으로 살짝 툭툭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당사자도 이쪽으로 넣는 거죠. 왜? 20개. 주먹 꽉 쥐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더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승모 점점 올라오죠. 자, 요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멀리 빼요. 자, 여기서부터 보조자. 하나, 둘. 들지 마, 여기를. 멀리.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어깨 끝에가 점점 올라오죠. 여덟. 더 멀리. 자, 거울 보고 아까 느낌으로 잡아. 자, 모서리가 살고 여기가 진해지지. 네. 그러니까 매 세트를 이렇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물어보면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다 정해진 세트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힘들면 그때부터 아까 이 승모를 올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자꾸 통제해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갈라야 돼요. 바로 또 한 세트 더 할게요. 지금 다 쉬었어, 충분히. 자, 속도 아까 얘기했죠. 2대1의 비율. 다섯, 그렇지. 힘주고. 여섯, 멀리 빼. 멀리 쭉 빼. 일곱, 더 주먹 꽉 쥐고 멀리 빼. 여덟. 그래서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걸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내가 힘들면은 자세가 바뀌는 거. 그거를 통제할 줄 아는 게 숙련자들. 하나 팁 드리자면은 이 조면이 긴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길면 이 길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완성된 보디빌더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 길이만큼 이만큼 성장이 돼 있어요. 저도 여기 보면은 이 길이만큼 옆으로 나온 성장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자, 이번에는 잡고 이완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제 손 누르는 거예요. 자, 들어갔다가 자, 눌러요. 하나, 그렇지, 세게. 둘, 오케이. 셋, 좋아. 주먹 꽉 쥐고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넷,
5, 더 팔 더 펴. 6, 주먹 꽉 쥐. 7, 더 세게 눌러. 8, 9, 가슴 들고. 10, 그렇지. 10, 이건 많이 안 올려도 돼. 가슴 들고. 2, 올려야지. 3, 4, 5, 3도가 걸릴 때, 자, 어깨 측면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요. 3도가 걸리면 이렇게. 나중에 팔 피는 게 또 적응이 되면 3두는 밖에서 걸린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걸렸을 때 손만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들어오면 어깨가 더 많이 밖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는 저조차도 근육의 변화가 없어요. 축후면 삼각근의 V자 홈.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V자 홈. 이걸 잘라내려고 그래야 돼요. V자 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야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V자 홈이 아니라 이렇게 승모 딱 눌러주고 어깨 후면만 올라오게끔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굉장히 주먹을 세게 쥐고 해야 돼요. 자, 어깨 이제 혈관 올라오기 시작하죠. 14, 5. 자, 이제 후면이 뒤에까지 넘어오죠. 여기 이게 뒤에까지 넘어오게끔 만들게. 하나 더도 중요하지만은 완벽한 각도를 만들려야 돼. 하다가 팔 안 올라와. 그냥 덤벨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쉬지 말고.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분도 거의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후면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측면이거든요. 자, 후면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내외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후면을 앞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높이가 올라올 때까지는 후면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전면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려버리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묶어버려야 되는데 다. 자, 후면 가볼게요. 자, 이분의 문제점이 뭔지 아는 사람. 자, 문제점은 승모 안에 이 능형근이 축이 돼버린 거죠. 제가 축을 여기로 잡으라 했잖아요. 그죠? 조인트를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잡아서 요렇게 접혀요. 견갑골이 접혀버리잖아요. 후면만 접혀야 되는데.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렇죠. 거기까지만 올라와야 돼요. 많이 올라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개를 숙이고 했어요. 고개를 숙여보세요. 숙여서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접히죠. 자, 고개를 들어볼게요. 더 들어볼게요. 자, 그렇죠. 승모가 안 움직이죠, 이제. 자, 숙이고 하게 되면은 승모가 개입되는데 고개를 딱 들어서 승모를 묶어버리고 컨트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후면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했는데 승모까지 움직인다라는 거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위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조인트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운동은 등 운동 가운데 깊게 가를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본인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데를 발달시켜버린 거죠. 너무 많이 안 숙이셔도 돼요. 네. 그렇죠. 자, 여기를 잘라보는 거예요. 자, 이분 정확히 2세트 만에 어깨 후면 올릴 수 있어요. 4, 5, 6, 7, 8, 9, 30. 자, 요 상태에서 15도만 일어날게요. 가슴만 들어요. 시작. 10개만. 자, 하나. 자, 여기 자르는 거. 둘. 아까 멀리 빼야 돼요. 멀리 쭉 빼. 4. 더 멀리. 4, 6, 10. 자, 15도 일어나서. 자, 시작. 자르기. 하나. 고개 들어서. 둘. 그렇지. 멀리 빼. 3, 4, 5. 오케이. 6, 7, 8. 오케이, 내려놓고. 자, 가슴 들어볼게요. 가슴 들고. 자, 옆에 봐봐. 자, 어깨가 아까는 여기랑 엄청 차이 났었죠. 후면이랑 전면이랑.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어졌잖아, 지금. 네? 이게 매직이라는 거야. 손 등으로 하면은 어깨 그 범위, 두껍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깨 끝을 뾰족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손 날로. 그럼 요 끝에만 먹어요. 끝에만 아주 얇게 먹어요. 근데 이것을 두께를 안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면 더 안 이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깨에 먹는 부위를 일단은 최대한 범위를 넓혀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고중량 저중량에 대한 칼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은 대부분 중량을 치는 사람들이 수축을 못해요. 절정 수축을 못해요. 무거우니까 여기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 없는 이완이 없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수축이 안 되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무조건 손등을 먼저 위로 가게 해주세요. 자, 전면을 통해서 이 승모와 이 전면에 이 경계를 지어주는 거야, 또 전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해머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면의 안에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 안쪽으로. 그럼 이 길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층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층이 넓게 만드는 데는 좋아요, 전면에서.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안으로는 거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몸을 틀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을 깊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가슴하고 묻혔을 때 쥐어짜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잘 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코앞에 두고 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운 거라서 요즘 선수들보다는 우리 SNS상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런 셀럽들이 힙 조금 만들고 뭐 옷 좀 타이트한 거 입으면서 하는 게 더 인기가 많잖아요, 선수들보다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생활체육의 의미로 힙하고 복근 조금만 해도 몸을 그렇게 가꿀 수는 있는데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실제로 무대 위나 이제 선수들 사이에 서면은 막대기죠, 그냥. 볼륨감이라고는 잘 안 보이죠. 정말 그런 실루엣을 만들고 있는 사람 옆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힙을 만드는 거는 워킹 런지를 통해서 워킹 런지를 이제 보폭을 크게 해가지고 상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밑에를 또 잘라내는 운동, 아니면 힙 스러스트 동작이 있어요. 엉덩이 하부 밑에 쪽이 잘 잘려요. 그 기구도 저희가 16일 날 여기 들어오거든요. 힙스러스트 머신은. 여성분만 상대로 세미나를 해야겠네요. 자, 데드리프트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허리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냐, 힙을 이용한 전신 운동이냐, 아니면 대퇴 이두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는 굉장히 틀린데 가장 기본적인 허리를 이용한 데드리프트가 먼저 돼야지만이 다른 응용 동작이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루마니안부터 가볼까요? 그 우리가 하는 데드리프트, 허리를 이용한. 자, 다리는 11자에서 엉덩이를 뺄 수 있는 데까지만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상돌기를 들고 그대로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엉덩이를 뺄 수 있는 데까지 먼저 빼고 그 다음 가슴 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셨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 다리 고정. 자, 그대로 가슴만 일어날게요. 가슴만 쭉 일어날게요. 가슴, 팔에 힘 빼고 가슴만 쭉 일어날게요. 쭉, 더 일어나세요, 더. 쭉. 여기가 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자, 다시 내려갔다가 데드가 느낌이 안 오기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자, 고. 더, 업. 더 일어나야 돼요, 더 일어나야 돼요, 더.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느낌이 훨씬 많이 와, 이게. 이런 식으로 가슴만 들어주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영상을 보면 올라올 때 엉덩이를 이렇게 집어넣는구나,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3대 중량 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근육 발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관절 손상하고만 관계 있지, 그거는. 네. 밀리터리 프레스는 이 그립의 위치가 팔꿈치보다 안으로, 손의 위치가 그립보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밀리터리는 어깨 넓이로 맞춰주는 게 더 좋아요. 대부분 이 유연성 안 나올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밀리터리는 여러분들 위험해요. 할 거면 가볍게 하든지. 어느 정도 이 스트레칭이 되면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 옆으로. 그 다음에 비하인드 넥 프레스 뒤로. 비하인드 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게 뭐냐면, 요렇게 하면 어깨 부하는 잘 간데 전환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전환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데 어깨에 데미지가 되면, 그럼 이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알려줬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려줬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더 가볍게 해라, 이런 거죠.
말은 다 맞아요. 모든 말은 뭐 다 이론에 대입해서 하면 다 맞는 말인데 누구는 이렇게 하라던데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걔 말 듣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같은 이론이지만은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데미지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육에 데미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벤트오버하고 바로 사이드 레터를 해보세요. 옆에 안 먹어요. 뒤에가 똑같이 먹어요. 이미 요 뒤로 길을 열었기 때문에. 다만 30개 하고 나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려고 점점 세우는 거예요. 덩키킥 이런 거는 느낌이 잘 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힙을 만들려면 스쿼트와 런지 같은 대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워킹 런지 같은 정말 관절을 정말 깊게 관여하는 운동은 그 안에 미세 근육까지 다 발달이 되고 대근육 운동을 고중량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덤벨을 잡고 자, 이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고관절이 대퇴골 골두보다 더 내려와 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나 완전히 둘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앉게 되면 중둔근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툭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완전히 깊숙하게 앉아주는 거예요. 힙 뒤로 빼면서 그렇죠. 상체 더 세우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업. 그러면 이 중둔근이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되게 됐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중둔근이 발달되면 어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면 허리는 더 가늘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깊게. 그렇죠. 허리 펴고. 자, 다시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줘야 돼요. 앞꿈치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어깨 후면 개입을 막으려고 하면은 너무 뒤로 눕지 않으면 돼요. 어깨 후면이 개입이 되는 게 뭐냐면 누워버리게 되면 어깨부터 빠지는 거예요. 어깨 후면부터. 이게 벤트 오버 레터럴하고 뭐가 달라 이게 밑으로 빼줘야 되는데 내가 딸려 올라가듯이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대부분 누워버리게 되면 어깨 후면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게를 쳤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친업이라든지 랩풀다운은 어깨 후면뿐만 아니라 이 견갑골까지 다 묶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후면만 따로 아까 우리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지 할 때는 어깨 후면만 완전히 분리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움직이잖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운동은 가볍게 여기까지 하고 소모임으로 인해서 운동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피트니스 열정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들 보면은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또 열정이 넘치지만은 단지 방법을 조금 몰랐었던 것뿐이고 이것만 수정이 되면은 제가 뭐 나중에 또 봤을 때 더 발전이 돼서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 태도나 분위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만 더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외국 선수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따라 해보기도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적은 무게로도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20세트 해야 흘렀는데 확실히 배우는 게 다른 걸 느꼈습니다. 선수님이 생각보다 머리가 작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끝. 신선하다.